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이죠. 주식 라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시장을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과연 이렇게 좋은 시장 속에서 나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까지 한꺼번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먼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뿐만이 아니라 다음 분기의 실적 가이던스까지 우리 예상을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반도체 주들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급 자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좀 스탠스를 잡았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지수도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강한 반등,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점점점 계속해서 올리는 중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테마 자체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모처럼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밸류업 지수 자체에 엔터주가 포함이 되기도 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들 같은 이 밸류업 관련된 테마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을 기회로 좀 탈출하지 않으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과연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 때인지 혹은 기회로 삼아야 될 때인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위기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상승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반도체 종목들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9월 달 한 달 동안 사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42%, 또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6%의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도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화장품이라든지 STO 관련된 테마들, 또 제약바이오와 드론, 2차 전지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다양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테마와 종목들 오늘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이런 수익률 또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린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이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모처럼 기분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도 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일단 방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내서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빨간불을 켜주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투심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다, 반도체 관련주다 여기저기 엮여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이제 종목 장세에 좀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개인 외에는 모조리 이제 좀 매수해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외인이 오랜만에 이제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좀 나오면서 홍콩 지수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좀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강세고 여튼 오늘 시장이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우리 전방 산업들과 그리고 우리 올해 연말에 이제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섹터들이 선순환해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상승불을 켜고 요 정도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우리 단기적인 실적 발표라는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이 오랜만에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 지표라든지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아직까지 좀 남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지금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그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AI로 인해서 한 3년간 매년 이제 한 40% 정도, 50% 정도 이렇게 좀
그 반도체 수급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냐, 혹은 이제 지금부터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주도 업종으로 올라설 거냐, 이런 좀 시각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하나의 섹터는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관심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섹터는 어쨌든 국내 주도 산업인 만큼 우리가 눌리면 눌리는 대로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가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오늘 시장은 굉장히 뭐 오랜만에 이런 뭐 선물 시장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에 정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여쭤볼게. 방금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상승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오늘에 뭔가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네. 그 앞으로 우리가 뭐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대선에 관련된 일정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어쨌든 우리가 그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힘을 받았는데 이 탄력을 살려가려면 네. 어쨌든 뭐 추가적인 지금 또,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재료가 어쨌든 연간 뭐 40에서 50% 정도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또다시 반도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지금 같은 이런, 사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이렇게 좋은 실적 발표와 좋은 가이던스 이후에는 국내 뭐 대형주들 다 움직였잖아요. 매번.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수급 관련된, 반도체가 결국 이제 수요가 부족해질 거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된 가격들이 사실 변동성을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냐 말 거냐가 단기적으로 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때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우리 지수를 조금 견인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앞으로 나올 것들의 실시간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반도체 아무래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혹은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표들이라든지 혹은 모멘텀들 다 확인하면서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생생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특히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다뤄드릴 테마들과 종목들까지 한꺼번에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놓치지 마시고 여기 QR코드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장이 안 좋고 계속 하락할 때에도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은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우리 방송에서 증명을 해드렸죠. 9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 속이거나 숨기거나 할 수가 없고요. 저희 로이 전문가님이 함께하면서 직접 짚어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조금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42% 엄청난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공략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일단 그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준비를 했고, 물론 이제 반도체라는 엄청난 모멘텀이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목표가가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도달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까지 살아나면서 지금은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9월 초에 진입했다가 현재 뭐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9월 달 시장을 한번 돌아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시장이 뭐 좋았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마냥 좋았다라고 하실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시세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보이시는 대로 요게 이제 방송이 나왔을 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다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우리가 뭐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QR코드 요거 스캔해서 오시면은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라이브 소통, 그리고 뭐 실시간 시황, 이슈, 뭐 종목에 관련된 그런 뭐 이슈들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뭐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앞으로도요? 예. 결국은 지금 넥스트칩의 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넥스트 칩의 자리를 보시면은 결국은 지금 조정 단계에서 길게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뭐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은 저희가 진입했던 구간대를 보시면은 길게 봤을 때 다중바닥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지지라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추세를 만들고 변곡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 분명히 이제 14,000원 부근까지도 우리가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4,000원 부근이면 지금보다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부근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는 함께 상승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 미래 반도체 이 종목은 정말 반도체 공략하시면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었는데 16.1% 상승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 종목도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미래반도체도 역시나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서 조금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데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유일한 뭐 AS 센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만으로도 사실 이제 엄청난 모멘텀인데 그 메모리 가격 변동에 따라서 또 이제 수익을 그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 같이 방송하시는 우리 빅스 전문가님이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종목도 우리가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면서 뭐 16%대 수익 이렇게 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아침 전 그리고 장전, 장중, 장후로 라이브 방송 그 우리가 시황 제공해드리고요. 장 마감하면 라이브 방송. 역시나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4시쯤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을 또 언급 드릴 거예요. 오늘 원탑 종목 2개 준비돼 있죠. 이렇게 9월달 안 좋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것만큼 좋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도 자세한 전략을 받고 싶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특별한 이슈들을 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얻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상승들은요. 혼자서 뭐 종목만 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일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방송 외에도 계속해서 지금은 꼭 봐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을 때, 종목이 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꼭 확인을 해보셔야지만 지금 함께 하셔야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게 이어진다면 볼 수 있는 종목과 테마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QR코드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간의 라이브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 원탑 종목도 뽑아 볼 거고요. 이 원탑 종목은요. 저희가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 1라운드는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전력 설비 관련돼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좀 다뤘잖아요. 네. 그 반도체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그렇고요. 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뭐 AI 관련된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전력 같은데 설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AI라는 하나의 산업이 개화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뭐 연간 40%에서 50% 가량 뭐 성장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럼 과연 AI 관련주들은 왜 안 오를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AI 관련주들은 앞서 선반영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거품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AI 관련돼서 시장에서 막 TV든 뭐 언론이든 뉴스든 뭐 AI 열풍이다, AI 열풍이다 하는데 뭘 공략해야 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AI의 가장 수혜 업종이 뭐냐라고 따졌을 때 전력 설비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AI랑 엮이면서 올해 초에 조금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AI 관련돼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AI 열풍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뭐 근래까지는 캐즘 현상 뭐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것도 좀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이게 좀 언급 드려도 되는가? 그 네. 우리 독일 차 중에 네. 그 삼각별 그 차종은 사실 이제 최근에 화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실 이제 배터리 공개를 했을 때 중국산이 지배적이에요. 그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중국이 그 차종을 가장 많이 타요. 아, 네. 어쩔 근데 수 없네요. 반대로 우리 그 비사 있잖아요. 아, 네. 근데 비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 국내에서는 또 비사 차량을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 하다가 지금 자동차까지 왔죠? 아, 전력 설비 너무 많이 그렇죠. 오르지 않았냐 그 여쭤봤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뭐 전력 설비 관련돼서 뭐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뭐 화재도 뭐 연관돼서 이렇게 이슈가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가 뭐 전기차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또 캐즘 현상이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수요가 또 급증하면서 전력 설비에 관련된 이런 인프라도 늘어날 거고 이 전체적으로 전력 설비가 앞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근래 호황기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전력 설비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 3기 데이터 센터가 또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을 거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이슈가 될 거고 전체적으로 노후망 교체라든지 이런 재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전력 설비는 사실 호황기는 지났다. 초호황기가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AI 산업의 가장 수혜 그리고 전체적인 뭐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라든지 전체적인 것들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국내 이제 전력 설비 기업들을 보더라도 실적이 사실 말이 안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초호황기에 진입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거의 뭐 수주 잔고가 뭐 지배적으로 늘어날 거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전력 설비라는 하나의 산업에 그 근래 이제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고점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거 솔직히 비중 확대하셔도 된다고 봐요. 포트폴리오를 뭐 늘리시고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초호황기 진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분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산업 자체가 조정 나오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때 좀 이때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이든 기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해 주신 전기차라든지 AI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동안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건 맞습니다. 뭐 작년 여름이었나요?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뭐 올해 AI 관련해서 조금 올라주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금 악재들이 뭐 다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되고 관련된 정책적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충분히 볼 수 있다. 특히나 비중 확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혹시 전력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찍고 전력 설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력 설비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고 오늘은 이 관련된 종목들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문가님 이 교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 신한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뭐 탄소 중립 같은 정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막 실현되고 그런 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일단 뭐 유럽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이 정말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고 있는데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지금 현재 북미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송전이라든지 배전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 교체 수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체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호황기에서 초호황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제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어요.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엄청난 뭐 모멘텀을 형성해주고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늦지 않게 일단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정말 뭐 재투자하기에는 한번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재투자하기에는 정말 적재적소의 시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적재적소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늦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부터 AI까지 다뤄주시기도 했고 지금 뭐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런 수요들도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교체 수요도 함께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이 초호황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호황기 너무 늦지 않고 나도 함께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종목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전문가님 저희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너무 많잖아요 종목들이. 전문가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수주를 만들어내면서 수주 잔고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구간이고 앞으로의 수익성도 좀 극대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걸 전력 설비할 때마다 좀 다뤘는데 근래에도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상 이 추세를 꺾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눌림목이 왔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력 설비를 다룰 때도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눌림목은 사실 디스카운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산업의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빠질 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보시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대장주 격인 이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37만 원짜리가 22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지금 진입할 타이밍이라고 좀 봤고 실제로 그때 이게 원탑 종목이 아니었던 게 좀 아쉽지만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간부터는. 그래서 이제 만약 박스권이 온다면 하단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잡아서 추세를 좀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거는 뭐 완벽한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설비 관련주고 최근에 이제 유럽 그리고 신흥국에 뭐 진출하면서 뭐 양질의 실적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진전기라는 기업도 뭐 전력설비 관련돼서 그리고 태양광 관련돼서 좀 실적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 저점 대비 고점까지 약 3배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지라인부터 이렇게 추세 변곡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요 종목이 사실 이제 지금 단기 이평선이 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니까 단기 이평선이 따라오고 있는데 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골든크로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골든크로스는 시세를 좀 예측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마찬가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뭐 일반적인 단기 흐름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고점 기준에서 3만 원대, 3만 250원대 고점이 형성돼 있는데 이 구간을 저항대로 삼고 목표가로 삼고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일일렉트릭. 자,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최대 규모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에 수주를 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배전반이 아니라 이 스마트 배전기기의 선두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주가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앞서 우리 뭐 호황기다 뭐다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이제 주가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깊게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바닥이라고 봐요. 지금 6,000원대 보시면은 지지라인을 이렇게 형성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두 번째 눌림목까지 완벽하게 연출해주면서 좀 추세 변곡이 일어났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뭐 진입하기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봤냐면요. HD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 그리고 제일일렉트릭까지 이렇게 전력 설비 테마 내에서도 세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골든크로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관련된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탑 종목일지 함께 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세 종목들 나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혹은 이런 전략들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전력 설비 지금 초입입니다. 이때 잡으셔야 하거든요. 지금 함께 저희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과 원탑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사실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전문가님 생각하시는 원탑 종목은 어떤 건가요? 자, 일단 저는 제일일렉트릭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일단 지금 현재 뭐 이틀에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좀 이제 호황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이거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조정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0원대 이제 지지 구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를 좀 형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물론 시장이 안 좋으면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와 뭐 손절가 이렇게 좀 제공을 드릴 건데, 일단 진입가는 그 현재 구간 한 9,900원 아래에서 좀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9,900원 찍어 드리고요. 9,900원 아래에서 지금 바로 진입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1,500원쯤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11,500원 좀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의 지지 라인이 9,000원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9,000원을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8,900원쯤 잡아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일봉상에서도 지금 추세 변곡 구간인데, 우리가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도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상승 파동이 결국은 기존의 상승보다는 당연히 크게 나왔을 때 재차 뭐 시세가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종목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힘을 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종목은 자세한 전략은 우리가 아까 1차 목표가를 잡아드렸지만 1차 목표가 외에 뭐 넥트 칩처럼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세한 전략 그리고 추가 전략까지도 오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요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원탑 종목 제일일렉트릭 잡아드렸습니다. 특히나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은요. 진입가 9,900원 잡아주셨죠. 그런데 지금 그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 빠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사서 어떻게 해야지 너무 혼자서 섣부르게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죠. 1차 목표가 외에도 그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그 이상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지금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지금 확인하셔서 저희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노하우들 또 전략들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 이렇게 전력 설비 테마 관련해서 원탑 종목으로 짚어드렸고요. 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다음 라운드 종목까지도 저희 가지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 라방, 저희 첫 번째 라운드 배틀을 끝냈고요. 두 번째 라운드만 앞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테마, 또 원탁 종목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방송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배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테마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와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원탑 종목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원탑 종목은요, 특히나 어느 분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모두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굉장히 저도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1라운드 놓치신 분들, 그런 분들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 나오는 원탑 종목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상승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저희가 방송에서만 공략해드린 종목들이고요. 방송 날짜를 보시면 9월 한 달 동안 제공해드린 종목입니다. 뭐 너무 많은 종목 드린 것도 아니고요. 딱 이 종목들로만 방송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9월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시자면 화장품주들, 어제 중국 리오과 함께 올라왔던 화장품주들 저희가 한 발 빠르게 잡아드리면서 26% 상승률 보여드렸고요. 갤럭시와 머리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STO 관련해서 토큰 증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나 25%의 상승률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은 넥스트칩인데요.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테마, 또 반도체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42.6%의 상승률을 보여드렸고요. 약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또 시장이 안 받쳐주고 추석 연휴도 있었는데도 이런 상승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잡아드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률이죠. 63%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조금 살펴보자면 미래반도체 저희가 한 발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잡아드렸고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6%의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종목들이요.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종목들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QR코드 지금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렸죠. 진입가와 목표가 또 손절가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손절가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입가와 목표가만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진입가와 목표가를 알려드려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이 라이브 방송을 이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 해주고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래반도체는 16%의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오늘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로이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공략을 해드린 종목인데요. 42.6%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지금이 상승의 초입인 테마, 전력기기 관련해서 잡아드렸고 두 번째 라운드는요. 정말 지금 시장에서 딱 봐야 되는 그런 테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테마와 종목까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잠시 후에 종목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이 됐는데도 강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안 올랐던 그런 시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우리 시장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봐도 이제는 정말 오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볼 수 있는 테마,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들어드리고 있고요. 또 이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이죠. 지금 QR코드 통해서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 수익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라운드 저희가 라이브 배틀은 전력 설비 관련해서 꼭 놓치지 마시라고 지금이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2라운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테마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과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2라운드는 어떤 테마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반도체를 빼놓고 우리가 뭔가를 언급할 수 있는 맞아요. 시장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반도체 관련된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일단, 사실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긴 하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가 우리 시장에서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를 다들 체감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도 봐야 될지도 빠르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좀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건 이제 거의 이제 뭐 풍향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뭐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든지 이게 상당히 이번에 중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 뭐 대형주 이사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뭔가 추가적인 뭔가 재료가 이제 부각이 되면은 시장이 반도체가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지지난번처럼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시장이 좋고 그리고 오랜만에 주도 산업들이 이렇게 좀 부활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반도체를 좀 다뤄볼까 이렇게 좀 지금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정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특히나 우리 국내에서는 그 체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만 해도 그렇죠. 정말 반도체가 가니까 시장 자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큰 종목들, 다들 아시는 종목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방송에서는요. 좀 더 우리가 지금 딱 타이밍 맞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배틀을 통해서 이기고 올라온 종목이 어떤 걸지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가 궁금하다.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실시간으로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해서 나는 종목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 모든 거 한꺼번에 QR코드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이 너무 적어서 부족해서 가지고 온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이야 오늘 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계속 하시던 말씀이 사실 반도체 부족, 쇼티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이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과거의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쵸. 이제 코로나 때, 네. 코로나 팬데믹 때 보시면은 공급망이 좀 무너지면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부족 사태가 좀 나왔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에는 이제 공급망이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기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AI가 우리 지금 핸드폰을 쓰더라도 사실 AI가 지금 다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노트북이라든지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자제품들이 AI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AI를 포함한 전자제품의 TV도 그렇고요.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이엔드 메모리도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공정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캐파 증설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이게 과연 뭐 공급 부족 사태로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캐파도 증설하고 그리고 뭐 공급량도 늘렸을 때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부족 물량을 메꾸다 보면 실적으로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제 후공정 관련된 장비주들은 앞으로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달라요. 왜냐면은 뭐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매수를 하고 진입을 했을 때 이 단기적인 뭔가 확실한 목표라든지 뭔가 결과값을 도출해내려고 하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모든 투자자가 다 똑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분명히 이제 앞서 오늘처럼 이렇게 선반영되면서 시장이 확 올라버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내일 당장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 금요일 더군다나 이제 금요일 시장이고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전으로 그리고 현재 중국 경기 부양책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힘없게 바로 주저앉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반도체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좀 단기든 중장기든 반등은 보여줄 건데 이미 단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는 게 조금 스트레스도 덜 받고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아까 말씀 잘 주셨어요. 그동안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 좋고 미 증시 좋은데 우리만 안 갔죠. 그렇죠. 디커플링을 계속 보여주니까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과연 국내 증시가 미친 듯이 올라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글로벌 전체적인 이런 상승 랠리에 대한 흐름이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을 보였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계속 빠질 건 아니거든요. 국내 증시는 어쨌든 역사상 우상향하는 중이고 거기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는 사실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그냥 뭐 재료로서 받아들이면 되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산업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산업이 일단 뭐 어쨌든 탄탄하잖아요 지금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재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HBM 관련된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유리기판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하면 대표주 뭐야? 삼성전자야. 반도체 하면 대표주 뭐야? SK하이닉스야.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예요? 커요. 크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를 사면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딱 본다? 그럼 이거는 오늘 같은 대형 이벤트가 아닌 이상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앞서 공략했던 넥스트 칩 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주 시장 안 좋고 반도체 다 빠지는데 걔 혼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면은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뭐 업종이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분명히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도 우리가 한 3가지 종목을 추려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시 실적으로 메꿔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반도체를 조금 기대를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핸드폰, 이제는 반도체 중에서도 AI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지금 텔레비전이라든지 컴퓨터 혹은 청소기까지도 이제는 AI가 거의 지배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미리미리 관련된 종목들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좀 꾸준히 볼 필요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지금 찍고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넥스트 칩, 반도체들이 다 하락하고 있을 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잡아주시면서 굉장히 큰 상승률 안겨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제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사실 반도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조금은 가벼운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자, 일단 뭐 가볍다면 가볍고 좀 무겁다면 무거운 종목인데 삼성보다. 네. 그렇죠. 뭐 이게 잘 올라가요. 또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잘 그러면 올라가는데 되죠. 반도체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배제해 놓고 반도체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한미반도체. 아, 맞아요. 한미반도체는 사실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공략했을 법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게 뭐 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만 원대 거의 20만 원을 육박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는 사실 이게 너무 고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정말 쉴 새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 진입했을 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3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한 투자자 입장에서 아쉽죠. 아쉬운데 저는 지금 이게 뭐 많이 고평가했다라고 보고 지금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일정 구간부터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현재 하락 파동 중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도체에 좀 투심이 올라오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재차 주가가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하나 또 힘을 얻은 게 뭐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게나마 다시 한번 좀 모멘텀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추세 변곡까지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 일단 검사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됐다.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주목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근래 이제 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요게 이제 아마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 3만 원대가.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 지지라인 좀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드는지 혹은 추세가 꺾이는지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YC킴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봤던 종목 대비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시장의 유리기판이라는 이 하나의 좀 꿈의 기판이라는 섹터가 좀 생기면서 정말 많은 기대감이 몰렸어요. 주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9,400원이 저가가 아니었죠. 그 아래에서 현재는 이제 36,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 반 이상 조정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현재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2,500원대 바닥을 좀 찍었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이번에 5세대 GBM을 또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좀 납품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YC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70%가 하이닉스 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관련주다, 뭐 관련주다. 테마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고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 세 종목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과연 오늘의 원탑 종목이 어떤 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미반도체와 테크잉 또 YC캠 중에서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건지 원탑 종목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자, 오늘 원탑 종목은 YC캠이고요. 네, 이유는 뭘까요? YC캠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의 그 HBM에 관련돼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진입가는 지금 현재 딱 왔네요, 그죠? 18,700원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700원을 진입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17,000원대, 17,000원 좀 짧게 드려요. 왜냐면은 반도체 주기 때문에 단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7,000원 정도 드린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한 2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결국은 우리가 공략하는 첫 번째 매도 구간은 저항대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전략은 오늘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원탑 종목 YC캠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진입가가 지금 좀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더 자세히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요, 오늘의 원탑 테마였던 전력기기 그리고 반도체까지 한꺼번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QR코드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